안녕하세요. 피린 언니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지루성 피부염이 무엇이냐?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 이 병원 갔더니 지루성이라 그러고 저 병원을 갔더니 알레르기라 그러고 뭐 습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정말 진단이 다 달라요. 뭐예요 도대체?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는 거는 다 조금씩은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 지루성 피부염은요, 약간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피부가 약간 기름진 사람한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얼굴에 약간 기름기가 많으면서 코 옆에, 눈썹 주변에, 머리 안쪽, 앞가슴, 등, 여기가 다 어떤 부위죠? 기름기가 많은 부위예요. 이 부위에 약간 가려우면서 각질이 일어나는 형태로 생기는 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론되는 가설로는 어떤 게 있냐면 피지가 많은 사람한테 많아. 피지가 많다 보니까 곰팡이도 원인이 될 수 있어. 곰팡이 치료를 하니까 좀 좋아지더라. 그래서 곰팡이도 원인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물이 나고 가피 같은 게 생기는 걸로 봐서 2차적인 세균 감염도 많이 원인이 되는 것 같아. 피지 분비가 어쨌든 많다는 게 이 지루성 피부염의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가 또 궁금하시죠? 이제 다른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의 장벽을 잘 만들어서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루라는 게 정말 기름기가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약간 기름기는 제거를 해주면서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 게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요, 치료로 어떤 거를 쓰는지 제가 좀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아지더라고요. 이거를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를 쓰니까 그냥 개념만 잡으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약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렵고 빨갛고 각질이 일어나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화장을 해도 다 뜨고. 그래서 일단 염증은 가라앉혀주는 데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할 때는 약을 좀 써주는 게 좋고,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다. 요거는요, 이 두피에 대한 치료예요. 두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징크피리시온이라 그래서 아연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입니다. 아치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 협찬 아니에요. 이게 두피를 좀 깨끗하게 하면서 비듬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프록스는 뭐냐면 아까 곰팡이균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곰팡이를 잡아주는 샴푸예요. 니조랄 샴푸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백스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렵고 비듬이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는 이거를 쓰라고 해요. 이거는요, 전문의약품으로서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스테로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가려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리도맥스는 제가 그냥 편하게 쓰는 연고인데요. 스테로이드가 등급이 7등급이 있는데 7개 중에 굉장히 약한 거기 때문에 얼굴에 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곰팡이 약하고 스테로이드가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요거는 항생제 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요거는 이제 약국에서 사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항균비누예요. 이제 겨드랑이나 이제 앞가슴 같은데 막 여드름 날 때도 도움이 되고요. 항균비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게 각질도 좀 정돈이 되면서 염증을 억제해주는 설퍼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도 별로 안 비싸서 환자들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하 로션은 뭐냐면요, 제가 발 뒤꿈치에 쓰고 되게 반했던 로션이기는 해요. 언제 많이 쓰냐면 발 뒤꿈치나 각질
각질이 일어나는 거 있죠. 지금 지루성 피부염도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팔 뒤꿈치나 이런 데 막 꺼끌꺼끌한 데 쓰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제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칼피 세보라는 건데 얘는 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샴푸도 이것도 내가 이제 졸업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이제 일반 샴푸를 쓰면 또 기름지면서 비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샴푸로 꾸준하게 유지. 성분은요, 이것도 징크가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기가 많은데 막 이것저것 많이 쓰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요건데요. 이게 이제 세트기는 해요. 요거는 이제 자극이 없는 저자극성 클렌저기는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소바이옴 크림이라고 하는데요. 피지를 좀 정돈을 해주면서 보습을 해주는 텍스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쓰지 않더라도 수딩젤 같은 거 있죠? 그런 제형을 쓰시는 게 좋고, 만약에 기름기가 많은데도 건조하다면 더 발라주는 게 좋겠죠. 이것저것 크림 타입 너무 리치한 거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은 말로만 뭐 징크 피리시온이 좋다, 설퍼가 좋다 이렇게 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내가 뭔가 제품을 사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성분 같은 거를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나는 좀 관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피지를 좀 정돈을 해주면서 수분 보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염증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는 관리보다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루성 피부염은요, 내 컨디션하고 정말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내 컨디션 조절 쉽지 않은 거 당연히 알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올라왔을 때나 요새 무리를 했구나,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라는 사인으로 좀 받아들이고 조금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지만요. 네,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린 언니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이었습니다.